자, 금요일이죠. 서울의 오늘 집중 리포트로 시작합니다. 사물 인터넷 들어보셨나요? 이 사물 인터넷은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사물과 사물, 또 사물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산업계의 대세로 자리 잡았지만 아직 시민들에게는 생소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생활 속 곳곳이 파고들어 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편리함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북촌을 사물인터넷 시범마을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미리 보는 스마트시티 서울은 어떤 모습일지 TBS 집중 리포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전통과 역사를 품고 현대가 공존하는 마을 북촌. 국내외 관광객들의 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곳이지만 소음이나 불법 주차, 쓰레기, 사생활 침해 등 다양한 도시 문제를 안고 있는 곳입니다. 북촌 거주민과 상권, 관광객이 가진 문제를 정보통신기술로 해결하려는 서울시와 스타트업, 벤처기업들이 북촌을 거대한 실험실로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발견되고 해결 방법이 제시가 돼야 되는데 정답을 우리는 아직 모르죠. 그래서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서비스들을 다양한 그 기업들이 와서 실험해보게 할 수 있는 게 저의 미션이라고 생각해요. 겉으로 보면 일반적인 쓰레기통이지만 일정 수준 이상 쓰레기가 생기면 자동적으로 쓰레기를 압축합니다. 또 적재량 감지 센서가 작동해 실시간으로 쓰레기의 양을 모니터링합니다. 이런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활용해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주차 금지 구역에 설치된 부착형 센서입니다. 차량이 주차를 하자마자 관리자 웹에는 바로 불법 주차 현황이 확인되고 자동 신고가 됩니다. 쓰레기량이 넘치거나 불법 주차가 되는 경우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으로 자동 신고가 되는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을 기반으로 한 비콘. 특정 공간에 머무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근거리 통신 기술입니다. 서울 나들이 안심 앱을 설치한 관광객이라면 관광 정보도 쉽게 얻고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원 버튼을 5번 이상만 누르면 됩니다. 이 북촌에 방문하시는 관광객들이 위험한 순간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자신의 있는 정확한 위치를 보호자나 친구분들 혹은 경찰서로 긴급 메시지와 함께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보냄으로써 현장의 위험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뿐만 아니라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안심통학 알림이 서비스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휴대용 비콘으로 실시간 위치는 물론이고 과거 위치 이력도 확인 가능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어르신들의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움직이실 때마다 위치 정보들이 경찰청으로 가게 되고요. 그 경찰청에서 어른이 갑자기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없어졌는지를 알고 바로 추적해가지고 찾아드리는 이런 안전 서비스, 그러니까 농촌 지역의 어른들의 안전 서비스로. 팔찌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하면 건강 상태나 가스 유출 상황, 긴급 상황 등을 쉽게 알릴 수 있고 초미세먼지, 온도, 습도, 소음의 정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북촌에 무료 공공 와이파이 인프라가 구축되어 시민이나 관광객 등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사물 인터넷이 시민들의 삶 속에 정착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결국은 IoT라고 하는 이 신기술이 어떻게 보면 첨단 기술일 수도 있고 거기 사용자들한테는 생소한 기술일 수 있는데 기술을 너무 강조하기보다도 이 사용자들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 사용자들이 한테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서 접목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포럼을 열어 실제 사용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사물 인터넷 기술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도시 문제의 새로운 해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더 많이 연구하고 개발해서 이 북촌 주민들한테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한옥마을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물 인터넷을 했으면 하는
또 글로벌 기업과 업무 협약을 맺어 스타트업 기업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제작해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IoT 플랫폼이 그 스마트 시티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저희가 하나의 입증을 한 하나의 시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인텔하고도 함께 그 스마트 시티 쪽 플랫폼 쪽에 개발을 함께 하기로 했고, 인텔과 함께 이제 그런 사업을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같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북촌 사물인터넷 시범 사업을 통해 입증된 성공 모델은 서울 전역에 단계적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에 상업 지역이랑 주거 지역에 좀 더 특화해서 시범 지역 더 구축해 보고요. 한 내년 후년 정도까지 아마 시범 지역들을 더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한 2018년도부터는 이제 시범 지역들을 연결해 가지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확대하게 되는 계획으로 갈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기술로 해결하는 도시 문제. 시민들의 일상과 삶의 변화를 통해 스마트 시티 서울의 모습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TBS 김지수입니다. 네, 사물 인터넷으로 더 똑똑해진 마을을 취재하고 온 김지수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금 북촌의 시범으로 운영되고 있는 IoT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죠. 북촌 하면은 외국인은 물론이고 뭐 관광객들 꽤 많이 오고 저도 자주 찾는 명소이기도 한데, 사실 이 사물 인터넷이 어디에 있었는지 저는 사실 보면서도 저런 게 있었구나 하면서 그런 게 느꼈거든요. 이런 북촌이라는 마을 전체가 하나의 실험실이 된 느낌인데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사실 북촌 어디에 이런 게 설치되어 있는지 잘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예. 네. 하지만 북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또 상인들을 위해서, 관광객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시행이 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특정 공간에서 사용자들의 참여하에 문제를 해결하는 개방형 혁신 모델을 리빙랩이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예. 이미 유럽에서는 널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구현이 되기 때문에 도시 문제 해결과 함께 새로운 기술과 또 사회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모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 북촌에서 사용자가 직접 참여도 하고 또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데 새로운 기술까지 구현해내니까 의미가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리빙랩이나 또 사물 인터넷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사실은 아직까지는 체감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생활 속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물 인터넷은 어떤 것들인가요? 네, 최근에 출시된 제품들 중에는 사물 인터넷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예. 외출을 하실 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에어컨이라든지 뭐 집안의 보일러를 끄고 켜는 기능들이 바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현실성 있는 제품 중에 하나는 세계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비콘이라는 건데요. 예. 이 비콘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하고 아주 쉽게 연동이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박물관에 갔을 때 한 전시물 앞에서 전시를 하고 있으면 그곳에 설치된 비콘이 개인 휴대폰으로 어떤 작품인지 작품 설명이 되어 있는 정보를 메시지를 전송을 한다거나 예. 영상으로 전송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요, 비콘망이 제주도 전역에 아주 촘촘하게 설치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만약에 놀러 가셨다면 제주 나들이 안심 앱만 그 휴대폰에 깔아 놓으시면 다양하게 이용이 가능한데요. 뭐 숙박이나 맛집, 할인 정보 같은 게 메시지로 오기도 하고요. 또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휴대폰의 전원 버튼을 5번 이상만 누르게 되면 보호자에게 위험 상황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가 전송이 된다거나 또 경찰에도 바로 신고가 되는 시스템이 이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요즘 겨울철이다 보니까 외투에 이런 시스템도 있던데, 스마트폰으로 외투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던데 그것도 사물 인터넷의 인터넷이에요. 기반입니다. 네. 그렇군요. 뭐 생활 곳곳에 이 사물 인터넷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다녀오신 데는 북촌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실험 형태로 이 IoT를 접목하고 있는데, 관광객들 경우에는 뭐 여행의 정보도 알 수 있고 뭐 안전도 챙길 수 있다고 그랬고, 그런데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IoT 시스템, 사물 인터넷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북촌이라는 곳이 한옥마을이 중심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옥에 취약할 수 있는 화재, 또 재난 및 방범을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방제 서비스가 있고요. 예. 또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 문제라든지 불법 주정차 문제, 또 소음 문제 등을 해결하려는 다양한 서비스가 실험 중에 있습니다. 또 아이들 등하굣길 안심 통학 서비스라는 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개발자분이
쌍둥이를 네, 2단 분리가 되는 것 때문에 개발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전만한 크기의 그 비콘을 사용하면 예. 쉽게 아이들의 위치 파악도 가능하고 또 위험 상황에서 아이들이 직접 SOS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문제들, 뭐 쓰레기라든지 불법 주정차 문제는 비단 북촌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예. 네, 다양한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북촌에서 시범 운영을 한 뒤에 그 결과물들 중에서 성공적인 것들을 서울시 전역으로 그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네, 결국에 이제 북촌이 살아있는 어떤 실험실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검증된 것들을 서울 전체로 확대를 한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데요. 이 사물인터넷 서비스가 아직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정착되기 위해서 필요할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아직은 뭐 일반 시민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기술인 만큼 이 사물인터넷 시범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기술과 서비스가 적절하게 개발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예. 또 시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실험을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벤처 기업이라든지 이제 막 시작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대부분인데요. 예. 우리나라 벤처 산업 같은 경우에 한번 굉장히 붐이 일었다가 거품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벤처가 자생력을 갖기에는 조금 어려운 환경을 갖고 있는데요. 좋은 아이디어가 제품으로 또 나오게 되고 또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적인 부분도 잘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네, 이 인터넷 환경이라는 것이 사실은 누구나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망이라는 게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제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시행 초기인 만큼 이미 개발할 때부터 적용을 과정에서 보안 체계가 탄탄하게 구축이 된다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정말 쉽게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생활 속에 잘 스며들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서서히 우리 삶에서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북촌에서 또 그리고 서울시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스마트 시티의 모습은 어떨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살아있는 실험실 속에서 직접 체험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물인터넷 단어로 들었을 때는 생소하고 잘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었는데 이미 변화는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촌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해서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도시 문제 해결을 넘어서 삶의 편리성까지 가져오게 될 신기술들이 서울 전역에서 스마트하게 사용되는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지수 기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